지난 시간에 복소수의 연산을 통해서 매핑의 개념을 이제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매핑 중에서도 특별한 형태의 매핑을 공부할 텐데요. 컨포멀 매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콘은 뭐뭐가 같다라는 걸 표시할 때 쓰는 이제 접두사고, 폼은 이제 형태가 같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얘는 등각, 좀 말이 어려운데요. 등각, 등은 같다라는 뜻이고, 각은 이제 각도가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 복소평면에 있는 복소수를 내가 Z라고 표시할 거고요. 이제 이 복소평면을 다른 복소수로 맺어주는 거 우리가 매핑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이제 복소수를 내가 오메가라고 부릅시다. 그럼 이제 이 Z 평면에 있는 한 점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제 다른 점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지난 시간에 덧셈을 하면 평행 이동이 되고, 곱셈을 하면 길이가 수축하거나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이동을 하고, 이제 그런 간단한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매핑은 매핑인데, 이 매핑을 이제 임의의 해석 함수를 통해서 하는 매핑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에요.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규칙을 따라서 매핑을 하는 거죠. 아무런 매핑이나 다 어널리틱한 것이 아니라, 함수가 어널리틱한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코슈리만 조건을 만족해야만 얘가 어널리틱한 거죠. 그래서 어널리틱하다라는 조건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그 함수가 Z는 이제 내가 x 더하기 iy라고 쓸 거고요. 이 오메가는 흔히 이제 u 더하기 iv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u, x, y, 그 다음에 실수부도 x, y 함수고 허수부도 x, y 함수인데, 이게 어널리틱한 조건이 이제 코슈리만 조건이 있었죠. 코슈리만 조건에 의해서 u의 x 편미분과 그 다음에 v의 y 편미분, 그리고 u의 y 편미분과 v의 x 편미분이 이런 관계에 있으면, 그런 때 그 함수는 어널리틱하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널리틱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어널리틱한 이제 변환을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자,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Z라는 점이 이제 W라는 점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Z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요 점. 자, 요 점은 내가 Z 더하기 델타 Z라고 해봅시다. Z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델타 Z는 이제 요 복소수가 바로 델타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Z가 이 W로 갔으니까 Z 더하기 델타 Z도 어디론가 가겠죠. 어디론가 갈 거예요. 요것을 내가 오메가 더하기 델타 오메가라고 쓸게요. 이제 요 점이 매핑을 통해서 어디론가 갈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오메가 더하기 델타 오메가로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델타 오메가를 구하시오. 델타 오메가. 자,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Z 더하기 델타 Z의 상 빼기, 그러니까 Z 더하기 델타 Z에서 출발하는 것이 맺은 점에서 Z에서 맺은 점의 그 차이죠. 자, 이걸 이제 얘는 만약에 이 함수 f가 어널리틱 펑션이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죠. 그 함수의 도함수 곱하기 델타 z죠. 자, 여기서 이제 등식은 원래는 등식이 아니라 이제 근사식이죠. 근데 이 등식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제 델타 z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성립하죠. 그냥 내가 지금 델타라고 썼지만 그냥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dz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래도 엄밀하게는 그냥 이렇게 근사식으로 쓸게요. 쟤는 델타 z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만 성립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화살표이 있어. 출발하기 전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복소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매핑의 결과로는 이런 화살표로 변환이 됐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화살표 이제 2차원이니까 이제 이 화살표,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소수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소수의 편각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물론 이제 실수부, 허수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절대값과 편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은, 델타 z에다가 미분교를 프라임으로 쓸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 델타 z가 되네요. 여기서 이제 요것이 뭐냐면 그냥 제가 이 도함수 이게 자체가 복소수일 테니까 그것의 절대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것의 편각이 얼마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처음에 파란색 화살표하고 빨간색 화살표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네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크기가 변했어요. 얼마만큼 변했어요? 크기가 변하는 것을 딜러테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얼마만큼? 미분함수의 절대값만큼.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있으니까 돌아갔네요. 세타. 즉, 내가 어떤 해석함수로 매핑을 하게 되면 그 매핑을 한 결과는 어떤 작은 인피니테시멀 어떤 복소수의 변이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길이가 변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는데 그 모든 정보들이 도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케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럼 이제 또 한 스텝을 더 나가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내가 1이라는 걸 붙일게요. 여기다 1번.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Z에서 조금 떨어지는 다른 어떤 복소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복소수. 자, 이런 복소수는 내가 Z 더하기 델타 2라고 부를게요. 그럼 얘도 어디론가 상이 맺히겠죠. 상이 어디론가 맺힐 거야. 그 맺힌 상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오메가 더하기 델타 오메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한 게 다 이제 오메가 1이야. 델타 오메가 1. 자, 이렇게. 그럼 똑같은 이유에서 델타 오메가 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오메가 2는 똑같은 도함수는 이 점에서의 도함수. 그렇죠? 델타 Z1이나 델타 Z2나 똑같은 이제 도함수 값이 있는 거고, 여기에 델타 Z2가 되는 거죠. 이건 앞에서 이미 다 한번 계산해 놨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뻔해 보이는 이것에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델타 Z1과 델타 Z2를 나타내는 이 화살표 사이의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도.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각도하고 이 맺어진 이 W 공간에서 이 각도 두 개의 각도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내 주장은 뭐냐면, 아이고 여기 세타라고 쓰면 안 되겠네. 자, 얘를 내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의 각도를 빨간색 파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원래 그림을 Z 평면에서 내가 마음대로 어떤 각도를 그렸어요.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인피니테시멀 벡터를, 복소수를 그려놓고 걔네들을 어널리틱 함수를 통해서 저쪽으로 보냈어요. 이제 보냈을 때 생겨나는 그 각도, 그 모양을 그대로 저쪽으로 보냈을 때 어떤 도형이 생기겠죠. 과연 이 두 각도가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같을까요? 달라요? 두 각도는 같아요. 왜냐하면 자, 얘는 이것을 세타만큼 돌렸죠. 그 다음에 얘는 이것을 세타만큼 돌렸어요. 얘가 세타만큼 돌아갔고 얘도 세타, 똑같은 각도가 돌아간 거예요. 똑같은 각도가 돌아갔으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둘 다 같은 각도만큼 돌아간단 말이에요. 얘도 둘 다 같은 각도, 물론 크기는 변할 수도 있지만 같은 각도만큼 이렇게 돌아갔어요. 같은 각도만큼 돌아가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작은 화살표가 똑같은 각도만큼 돌아갔으니 그 사이 각은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어널리틱한 함수를 통해서 매핑을 하면, 어떤 복소수를 어널리틱한 복소수 그런 매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각도를 어떤 도형을 생각하더라도 그 도형이, 내가 여기 아무런 도형을 하나 딱 그려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내가 이 도형을 막 이렇게 그리면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론가 가겠죠. 어디론가 막 갈 거야. 모양이 막 크기가 다 변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각도들은 다 똑같이 변한다 이거야. 이 각도는 이 각도랑 같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이 각도랑 같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이 각도랑 똑같다. 그래서 이 어널리틱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도형을 변환을 시키면, 그러면은 그 도형은 각진 부분이 있으면 그 각진 부분은 항상 각도가 똑같다. 해당되는 각도가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어널리틱 펑션에 의한 매핑을 우리가 컨포멀 매핑이라고 불러요. 등각 변환이다. 각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모양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여러 가지 그 어널리틱 펑션에 의한 매핑을 예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모양은 엄청나게 변하지만 그 로컬한 각도,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로컬한 앵글. 여기 전부 다 델타 Z, 델타 오메가, 인피니테시멀한 그런 벡터들이 만들어내는, 복소수가 만들어내는 각도를 얘기했잖아요. 글로벌한 각도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로컬한 각도가 불변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 직선이 하나 있었다. 이 파란색 직선이 하나 있었다. 이 어떤 경우 이 직선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곡선이 돼요. 이제 그럼 글로벌한 각도는 변하지 않은 거죠. 여기가 전부 수직 방면인데, 여기는 처음엔 수직에서 출발했다가 여기 수평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각도가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한 각도. 그것이 이제 이 컨포멀 매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이제 키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요 관계식을 이해하겠는가 이거예요. 델타 오메가가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컨포멀 매핑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 컨포멀 하다라는 조건이 어디 사용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널리틱 하다라는 조건이 어떻게 보면 여기 코시리만 조건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게 미분 가능하다 요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자체가 바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만 이제 허용되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로컬하다라는 게 하나 중요하고 또 다른 또 중요한 점을 얘기하면은 그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이런 이게 의미가 없는 주장이 돼요. 왜냐하면 미분이 0이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W1도 0이고 델타 W0도 0이야. 그 길이가 0인 벡터에 무슨 각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컨포멀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컬 앵글을 해석 함수는 로컬 앵글을 보존하는데 이제 미분이 0이 되는 곳은 혹은 또 미분이 발산하면 이제 걔는 어널리틱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각도가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발레라고 할 수 있죠. 이 발레 저기 발레를 여기다 좀 마저 표시를 해둘까요? 발레로 자, 이 미분이 0이 되는 게 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배웠는데 오메가가 z 제곱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리만 서피스 할 때 얘기했는데 이런 4분의 1 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원으로 매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각도가 90도인데 여기는 각도가 180도. 이거 틀렸네. 그렇죠? 왜 틀렸냐? 요 점에서는 도함수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도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반면에 여기는 90도인데 여기는 다 90도 맞잖아요. 그렇죠? 자, 로컬한 컨포멀 매핑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 문제 1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전에 이제 극좌표를 이용해서 컨포멀 매핑의 이제 속성을 이제 유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극좌표가 아니라 즉 절대값과 편각이 아니라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Z라는 복소수의 실수축과 허수축이고 여기는 이제 오메가라는 복소수의 실수축과 허수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가 요런 이제 dx 여기 델타 대신에 d로 쓸게 인피니테시멀로 쓸게요. 이제 dy 이제 요런 복소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써도 내가 그냥 2차원 벡터처럼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이 함수 f에 의해서 이제 매핑이 될 텐데 매핑이 된 것을 이제 또 요 매핑이 됐다는 얘기는 요 시작점이 어디로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끝점이 어디로 온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얘네들의 du 더하기 i dv를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도 물론 이제 2차원 벡터로 표시하면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2차원적인 그냥 공간이다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와 허수부를 마치 이제 좌표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보통 이제 2차원에서 있는 물리 문제를 쉽게 풀려면 이렇게 복소수를 이용해서 하면 쉽게 많이 풀려요. 자, 그러면 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 찾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매핑이 있는 거죠. 오메가는 F, Z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 DU는 뭐냐면은 일단 자 D 오메가는 이제 F X DX 이게 실수부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부는 DY 요거 빼기 F X 이제 Y인 거죠. 복소수 X 더하기 Y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제 다른 변수처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변수의 값이 인피니테시멀하게 변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편미분으로 쓰는 거죠. x가 실수부가 요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 값은 이만큼 변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가 이제 요만큼 변했기 때문에 자 요만큼 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IDV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수와 허수부를 이제 다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F라고 하는 것은 U 더하기 IV니까 얘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를 하기에 앞서 한 줄 더 씁시다. 자, 여기 있는 i를 이제 바깥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자, i dy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i에 이렇게 되겠죠. i분의 1이 이제 마이너스 i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시 리만 조건을 써볼게요. 코시 리만 조건을 쓰면은 이제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라운드 x 라운드 u가 되고요. 자, 요것은 그냥 i 라운드 x 라운드 v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지죠. 똑같아지고 따라서 얘는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다름 아닌 이제 DZ죠. DZ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앞은 U 더하기 IV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거죠. 자 근데 이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미분해도 다 똑같은 게 어널리틱 펑션의 데피니션이었어요. 이제 코시 리만 조건이죠. 방금 전에 사용한. 따라서 내가 쟤를 그 실수축 방면으로 편미분한 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미분한 거나 다 똑같다. 이게 어널리틱 펑션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다름 아닌 어널리틱 할 때에는 내가 d 오메가를 미분 곱하기 dg로 쓸 수 있다. 그게 앞에 이제 여기서 사용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이미 이제 어널리틱하다라는 성질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13번 예제를 소개시켜드렸고, 13번 예제 책을 보시면 뭐 자코비안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